사명대사의 생애와 사상. 들어가는 말. 16세기 조선 후기, 나라가 외란의 화마에 휩싸였을 때 한 승려가 있었다. 그는 불심과 호국 정신을 하나로 융합시키며 종교인이면서도 외교관으로, 스승이면서도 제자로 살아간 인물이었다. 사명대사 유정. 1544만 1610의 삶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서 격동의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적 여정이었다. 초기 생애와 출가. 1544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난 유정은 어려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질을 보였다고 전한다. 15세에 지리산 대원사에서 신묵대사 문화에 출가한 그의 선택은 어쩌면 이미 예정된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청년 시절의 유정은 불법에 대한 갈증과 함께 세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그가 머물렀던 지리산의 깊은 계곡과 구름 사이에서 유정은 불교의 근본 진리를 탐구하는 동시에 민중의 고통에 대해서도 성찰했다. 이는 훗날 그가 보여줄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보의 토대가 되었다. 출가자로서의 수행과 세속적 관심사 사이의 긴장은 그의 사상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서산대사와의 만남, 스승과 제자의 도량. 유정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서산대사 휴정 1520만 1604과의 만남이었다. 휴정은 이미 조선 불교계의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선교 양종의 통합을 꿈꾸는 혁신적 사상가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전법 관계를 넘어서는 정신적 교감이었다. 서산대사는 유정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그것은 불법에 대한 깊은 이해뿐 아니라 시대 정신을 꿰뚫는 해안이었다. 스승은 제자에게 불법은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며 진정한 자비는 중생의 현실적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전했다. 이러한 교육은 유정으로 하여금 후에 승병활동과 외교활동에 적극 나서게 하는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흥미롭게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일방적인 사제관계가 아니었다. 유정의 실천적 행보는 오히려 서산대사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스승 역시 제자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현실에서 검증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진정한 도반관계의 전형을 보여준다. 정유재란과 승병활동 자비의 다른 얼굴.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했을 때 유정은 기로에 섰다.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는 승려로서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모순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더 큰 자비를 위해 작은 자비를 희생하는 선택을 했다. 이는 단순한 실용적 판단이 아니라 깊은 철학적 성찰의 결과였다. 유정이 조직한 승병부대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투 중에도 불경을 외웠고 적군의 시신까지도 정중히 매장했다. 이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성과 종교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유정에게 승병활동은 호국 불교의 실현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신념을 시험하는 수행의 장이었다. 특히 그의 승병활동에서 주목할 점은 전략적 사고와 인도주의적 배려의 조화이다. 그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지만 동시에 포로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민간인 보호에 힘썼다. 이러한 모습은 무력과 자비, 현실과 이상 사이의 긴장을 창조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평가된다. 외교관으로서의 활약 경계를 넘나드는 지혜. 전쟁이 끝난 후 유정은 또 다른 역할을 맡게 되었다. 1604년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된 것이다. 승려에서 외교관으로의 변신은 그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가 추구했던 경계 해체의 철학적 실천이기도 했다. 일본에서의 3년여 체류 기간 동안 유정이 보여준 모습은 놀라웠다. 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비롯한 일본의 최고 권력자들과 대등하게 대화했고 조선인 포로 3,500여 명의 송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준 문화적 포용력이었다. 유정은 일본의 불교 지도자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양국 불교 문화의 교류에 기여했다. 그에게 국경은 정치적 경계일 뿐 불법과 인간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초월적 시각은
그의 외교 활동을 단순한 정치적 협상 이상의 의미로 격상시켰다. 주요 사상 융합과 초월의 철학. 사명 대사의 사상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선교일치 사상이다. 그는 선종과 교종의 구분을 인위적인 것으로 보고 두 전통이 하나의 진리를 향한 서로 다른 접근법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서산 대사로부터 물려받은 통합적 사고의 발현이었다. 둘째는 호국 불교 사상이다. 하지만 그의 호국 불교는 맹목적 국가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가 보호하고자 한 것은 국가 권력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민중들의 삶이었다. 국가는 민중을 보호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셋째는 실천 불교 사상이다. 유정에게 깨달음은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현실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력이었다. 그의 모든 활동은 이러한 실천 철학의 구현이었다. 산중에서의 수행과 세상에서의 활동 사이의 본질적 차이는 없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만년과 입적 완성된 삶의 의미. 일본에서 돌아온 후 유정은 해인사와 홍제사 등에서 후학 양성에 힘썼다. 그의 만년은 이전의 역동적인 삶과는 대조적으로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성찰과 지혜의 정화 과정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체계화하여 후대에 전하고자 했다. 1610년 67세의 나이로 입적할 때까지 유정은 일관된 삶의 태도를 유지했다. 그에게 삶과 죽음, 출가와 재가, 평화와 전쟁, 조선과 일본은 모두 상대적 구분일 뿐이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불성을 잃지 않고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영향과 의의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사명대사 유정의 삶은 여러 층위에서 해석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임진왜란이라는 국난 극복에 기여한 호국승려로, 사상사적으로는 조선 후기 불교 중흥의 핵심 인물로, 문화사적으로는 동아시아 불교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한 국제적 인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는 이러한 외적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종교인이 어떻게 시대적 소명에 응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었다. 그는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적극 개입할 수 있음을, 개인의 수행과 사회적 책임이 모순되지 않음을 몸소 증명했다. 오늘날 우리가 사명대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경계를 넘나드는 유연성과 본질을 꿰뚫는 해안이다. 그의 삶은 진정한 종교인이란 세상을 등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임을 보여준다. 이것이야말로 격동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그의 메시지일 것이다.